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보냐면, 우리가 이제 무권대리하고요, 표현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건 무권대리죠? 본인이 이의제기 없이 무권대리행위를 장시한 방치했죠? 방치해도 추인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없다. 왜요? 무권대리죠? 이런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어떤 무효죠? 유동적이죠? 그럼 유동적이든 확정적이든 관계없이 무효는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 언제까지나 영원히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기 때문에요, 장시간 방치하거나 또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도 추인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추인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셨죠 지금? 그래서 우리 무권대리를 뭐란다?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자요, 170번은요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 여기 봐봐요. 제3자의 위법행위로 또는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말로 제3자가 문서를 위조했다, 이 말이죠. 제3자가 문서를 위조했다. 그래도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뭐가 된다? 인정이 된다. 따라서 무권대리는 뭘 한다? 이행을 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 말은 무권대리는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이 뭐냐? 무권대리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권대리인이 자기가 처음부터 자기가 무권대리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제3자가요 위임장을요 위조해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본인의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본인 값이 너한테 이 집 좀 팔아달라고 하더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대리인은요 그 위임장을 믿고 대리행위를 했는데 보니까 그 위임장을 준 사람이 그것을 위조해서 나한테 준 거예요. 제3자가 위조했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무권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했죠. 나는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무슨 책임이라고 한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지금? 오케이. 170번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명시적 또는 어떻게 한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묵시적이란 게 뭐죠? 무권대리인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요 받은 매매 대금을 받아서 본인한테 준 거예요. 그럼 본인은 추인하기 싫으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죠.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땅을 산 거예요. 이 사람은 추인한다는 말은 안 했어도 그 돈으로 다른 토지를 샀다고 하는 것은 무권대리행위의 대리행위를 뭐 한 것이다? 추인한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묵시적 추인이다. 와이프가요 자기 이름을 걸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그 돈 갚을 날짜가 오늘인데 돈 안 갚으니까 상대방이 빌려준 사람이 제 남편한테요 왜 돈 안 갚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돈 빌렸냐? 빌렸다. 그러면 돈 갚을 날짜가 언제냐? 오늘이다. 아, 그러냐? 그럼 며칠만 연기해달라, 이 말이죠. 며칠만 연기해주면 내가 갚을게, 이렇게. 기간의 유예를 요청했다, 이 말이죠. 이런 기간의 유예를 요청했단 말은 자기가 돈을 갚아줄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묵시적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173번은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우리가 추인은 누구한테 하는가? 이게 봐봐요. 우리가 이제 추인을 할 때는 갑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대리권이 없죠? 그럼 무권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했잖아요. 추인할 때는 먼저 직접 상대방의 승계인 정한테도 추인할 수 있고요 무권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 병이요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상대방이 알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모르고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구조를 잘 봐야 돼요. 다시 우리가요 무권대리를 추인이나 추인의 거절은 누구한테 하느냐? 상대방이나 승계인이나 대리인한테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 있어요. 이럴 때요 이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가 심히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상대방이 그것을 대리인한테 추인했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다 대항할 수 있고 모르고 있다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요. 지금 한번 보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 대리인도 할 수 있고 상대방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랬죠? 상대방 다 해도 된다.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 직접 상대방 누구죠? 병이죠? 병뿐만 아니라 승계인, 정에도 포함이 된다.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75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추인은 뭐죠?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인은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이것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원칙적으로 뭐를 못해요? 조건을 붙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추인하려면 전부에 대해서 추인하든지 전부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해야 돼요. 여기 보면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했죠. 변경하여 추인하거나 일부에 대해서 추인한다. 그럼 이것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고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동의.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추인의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변경을 가한 추인이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상대방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에 대해서 추인, 전부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해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177 무권 대리인을 유효하게 처리하려면 본인은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지점입니다. 봐봐. 처리하죠. 처리하려면 어떻게 한다? 처리하려면 상대방은 누구일 때? 상대방은 선의일 때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리를 못하려면 선이 아니고 상대방이 뭐가 돼야 돼요? 악의가 돼야 되죠. 이 악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은 누가 진다고 그랬지 아까요? 본인이 하죠. 본인이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그래서 여기 보면 본인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알았다는 말은 뭐다? 악이다. 악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아까 우리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고 그랬죠?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처리하려면 선의가 되죠? 그러면 선의가 아니고 악이면 처리를 못하니까 상대방이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에서 대리인이 책임지라면 무과실이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다 되죠. 상대방이 악이면 책임은 안 지죠. 그래서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권 대리인이 입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지금 여기는 상대방이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게 하려면 누가 입증한다? 그것은 본인이 입증한다. 본인이. 상대방은요, 대리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계약을 했다.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렇게. 자, 178번요.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 없죠? 추인 거절이 없을 때 뭐 한다? 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체고는 없을 때, 만약에 본인의 추인 거절 있죠? 그럼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추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확정적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확정적 무효가 되죠? 확정이 되죠? 그럼 더 이상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최고권을 행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추인할 거예요? 추인을 거절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한다?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추인을 해버렸다? 그러면 최고를 못해. 추인을 거절했다? 최고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추인이나 추인 거절은 언제 한다? 최고는 언제 한다?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 없을 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없을 때 이렇게. 자, 179는요.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 대리인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 외에는 본인이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추인하고 철회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추인권이 있고 추인 거절권이 있고 철회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한다? 이 세 가지는 상호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먼저냐? 먼저 처리하면 추인 못하고 추인 거절 못하고, 먼저 추인하면 철회하고 거절 못하고,
먼저 거절하면 추인 못하고 철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당연히 뭐를 못한다? 최고권. 최고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최고는요, 아직 법률 관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 추인할 거예요, 추인을 거절할 거예요 묻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최고는 당연히 못하고 이 셋 중에 하나. 그래서 항상 철회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 추인은 철회가 있기 전까지 항상 이렇게 돼. 알겠죠? 철회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 추인은 철회가 있기 전까지. 아시겠죠? 추인을 거절한다? 더 이상 말 수 없다? 최고할 수 없다? 이렇게. 180. 상대방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뭐한다? 최고하죠? 최고하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이것을 발신주의죠. 발신주의 4가지. 시작.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무권대리, 그 다음에 격지자 간에 있어서 청약이다 승낙이다. 승낙, 청약은 도달, 승낙은 발신. 또 사원총회 소집 절차, 이렇게 4가지 기본적으로. 이때는 뭐다?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을 뭐 한 것이다? 거절. 추인을 거절했으니까 더 이상 최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81.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그럼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죠. 무권대리.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되는 것은 아니다. 유권대리예요. 유권대리는 뭐다? 대리권이 있는 거죠? 대리권이 있는 것이고,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는 것이 갑자기 대리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해서 무권대리인 표현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에 잘 나와 이것도. 알죠? 이건 이미 다 우리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182번은요,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죠. 봐봐. 여기 봐봐. 우리가 법률행위 있죠. 이런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다 그러면 뭐죠? 불성립이죠.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그럼 뭘 봐요? 효력 요건을 보죠. 효력 요건 속에 뭐가 있어?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이 있죠. 특별 효력 요건 속에 대리권, 표현대리가 들어있고, 일반적일 때 뭐가 있다? 당사자는 권리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 다음에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흠결이 없고, 하자가 없을까? 하자가 없고, 의사표시를 일치해야 되죠. 목적이 뭐가 있다? 적법성이 있죠. 적법성, 이렇게. 이런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유효.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뭐가 된다? 무효. 또는 뭐가 된다? 취소할 수 있게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여기가 대리권이 있잖아요. 적법성이잖아요. 강행법규에 위반되죠. 그럼 뭐가 돼?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강행법규만 무효예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예요? 전체가 항상 무효. 전체가 무효.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죠?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표현대리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표현대리도 전체가 무효니까.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죠? 통정허위 표시를 했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아니 뭘 떨어. 표현대리,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전체가 다 무효니까 표현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가 어느 하나가 무효면 그거 하나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러면 뭐가 있죠? 재건축 조합, 종중, 교회가 있죠. 재건축 조합이나 종중이나 교회의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죠.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뭐 어떤 무효?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항상. 알겠죠? 우리가 법률행위는 한 가지 요소만 뭐죠? 흠결이 있어서 무효가 되면 전체가 무효가 돼. 전체가. 그러니까요, 표현 대리만 무효가 된다거나 조건만 무효가 된다거나 그런 말을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항상 뭐가 무효가 된다? 전부가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83. 민법상 표현 대리는 소송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소송공법, 표현 대리는 사법, 민법이잖아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184.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유권 대리를 주장한다 해서 유권 대리. 아까 얘기했죠?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유권 대리를 주장한다고 해요.
표현 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된 것은 아니다. 왜요? 유권 대리는 뭐가 있고 대리권이 있다.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인데, 표현 대리는요, 대리권이 있다 없다? 대리권이 없다 이 말이다. 없다. 알겠죠? 없다 이 말이라고. 표현 대리는 왜? 무슨 대리 일종이니까 무권 대리. 너는 유권 대리다 이 주장 속에 너는 표현 대리다 이 말이 포함될 수 없다. 너는 여자다 이 말 속에 너는 남자다 이 말이 포함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는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없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무권 대리, 알겠죠?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185. 표현 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여기 과실상계, 여기 또 뭐가 있죠? 과실상계 여기 있죠? 자, 그럼 과실상계 지금부터 정리해. 과실상계는 첫 번째, 어디에서만 과실상계한다? 불법행위. 그 다음에 또 뭐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에서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할 때만 먼저 과실상계를 적용을 한다. 그래서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이죠. 이때만 과실상계를 한다. 아시겠죠?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안 되는, 과실상계가 안 되는 거. 어디가 안 된다? 두 번째, 표현대리.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방금 표현대리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자, 표현대리 있고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먼저 과실상계가 안 되는 것도 어디? 채권법에 있는데 계약 해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하죠. 이 원상회복을 할 때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죠. 이때 이자는 지연배상이 아니고 부당이득의 성질이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런데 네 번째, 그런데 우리가요, 담보책임이죠.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무과실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런데 판례가 하자담보책임에서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다.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죠. 과실.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 과실을 뭐 할 수 있다? 참작할 수 있다. 참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알겠죠? 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의 과실이 있으면 참작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과실상계.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할 때도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없다. 하지만 하자담보책임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는 있다. 이렇게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을 책임을 져야 되고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187. 처가 갑과 공모하여. 웃긴 여자가 하나 나올 거예요. 처가 갑과 공모. 갑이 누구냐? 자기요. 자기 내연남이. 알겠죠? 내연남과 공모해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에 뭐죠? 자기요. 내연남의 사진을 붙여서 용서가, 지구서가 깨질 때라도 용서 안 되는 여자가 하나 있죠. 알겠죠? 여기 사진을 붙인 다음 남편인 것처럼 가정시켜. 웃기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 남편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알겠죠? 저처럼 가정시켜 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받았어. 알겠죠? 은행은 남편에게요,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표현대리는 일단 무권대리 안에 속해야 되는데 남편은 누구 자기 아내나 또는요 남편의 내연남한테 대리권을 준 적도 있어 없어? 아예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보면요,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내가 갑이다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말했죠.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겠죠. 지금 여기는 제3자가 본인임을 가정했죠. 이것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표현대리 책임지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잘못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잘못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잘못.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 보호가 있어야 돼요. 신뢰 보호. 그 다음에요, 뭐가 있냐? 현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현명. 그런데 지금 봐봐. 은행은 남편을 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겼으니까 믿을 수 있죠.
그런데요, 본인의 잘못이 있어 없어? 남편의 잘못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의 잘못과 상대방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의 잘못이 처음부터 없단 말이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단 말이죠. 어떤 X가 잘못됐다? 미친 X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요, 여자 남편이 그랬다 그랬으면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데요, 아내가 그런 것은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어. 알겠죠? 오케이. 웃기네. 알겠죠? 웃겨.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정을 할 수 없다. 자, 158.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권 없이, 복대리인 선임하죠? 이 말 봐봐. 이때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사람은 누구죠? 아니, 이민들이. 이민들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법정대리인요, 언제든지 선임하죠. 그러니까 이건 법정대리인 아니죠? 그러니까 임의대리밖에 없잖아요. 임의대리인이 무조건 복대리인 선임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그건 무권대리나 마찬가지죠. 이런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대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무권대리 속에 표현대리.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가 되는 거잖아요. 권한 외죠, 권한. 권한 그러면 대리권이죠. 권한 외 그러면 대리권을 너문이죠. 너문. 그럼 뭐다? 126조로 가겠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로,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 항상 봐봐요.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대리라고 그랬죠?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여러분 봐봐 여기요. 대리권이 있다. 무슨 대리? 유권대리죠.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지죠. 대리권이 없다. 무슨 대리?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이니까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책임져. 대리인. 무권대리인데 본인이 추인하죠. 본인이 추인하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런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다? 무권대리인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를 다른 말로 선의무과실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선의무과실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져. 이걸 무슨 대리가 한다? 표현대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항상 표현대리는 일단 무권대리에 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봐봐. 이런 말 하면 안 돼. 의리, 대리권 없이 그럼 무권대리니까 본인 책임 없다. 그럼 큰일 나. 알겠죠? 인내심이 필요해. 좀 더 읽었더니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 나와. 그럼 무슨 대리? 표현대리가 돼. 누가 책임져? 본인.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다. 표현대리.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대리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 5분 정도 필요해. 그런데 이미 여러분 지금 배웠다는 상태에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일단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없는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봐봐. 대리권을 선임할 수 없는데 대리 선임해서 무권대리. 인내심 갖고 좀 더 읽었더니 정당한 이유가 나왔네. 무슨 대리? 표현대리. 이해됐죠 지금? 아주 간단한 문제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문제예요.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유권대리가 된다. OX. 안 된다고 그랬죠.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것이고 추인하면 본인에게 대리 효과가 미치는 것이지 무권대리였던 것이 유권대리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자, 이제 125조 표현대리 한번 볼까요? 자,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봐봐. 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 표시죠. 봐봐. 여기 봐봐.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이거 조심해야 돼. 대리권 수여하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하고 달라. 대리권 수여, 이것은 수권행위죠. 이건 수권행위를 뭐라 한다? 수권행위,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그래. 단독행위, 이것은 단독행위로서 이것은 뭐다? 의사표시라고 그래. 자, 수권행위의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죠. 수권행위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 첫 번째 수권행위는 의사표시이다. 두 번째, 수권행위는 비출연행위이다.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다. 불요식, 비출연행위, 그 다음에 의사표시, 단독행위니까.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그래서 수권행위는 의사표시이다. 비출연행위이다. 불요식행위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수의 표시죠. 표시는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알린다 이 말이죠. 알린다. 알린다는 말은 통지한다. 통지란 말은 이것은 관념의 통지이다. 관념의 통지는 뭐다? 이것은 준법률행위이다. 이렇게 준법률행위. 그래서 여러분요,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의사표시 아닌 것, 대리권 수여의 표시. 이렇게 대리권 수여의 표시. 그럼 뭐다? 준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아니다. 다음 중에서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대리권 수여. 이렇게 대리권 수여. 그건 뭐다? 의사표시. 이렇게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준법률행위. 이해됐죠? 오케이.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에서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란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 왜 반드시 대리권 수여할 때 너는 이 사람이 대리인이다, 대리권이 있다, 이런 말을 사용할 필요가 왜 없는 거죠? 우리는요, 아까 말했죠? 대리권 수여할 때는 뭐란다? 불요식이다. 일정한 방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니까 멋대로 할 수 있다. 알겠죠? 아니라 사회통념상 봐봐.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초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무기는 여기까지. 이게 중요해. 대리권을 초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의 사용을 승낙무기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항상 이런 말이 나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하고 있으면 꼭 여자 혼자 하고 있으면 꼭 남자가 와 50대, 그것도 한 50대가 돼야 돼. 와가지고 나한테 명함 하나 파주면 이사라고. 알겠죠? 그럼 내가 토지 물어다 주겠다. 토지 물고 오면 그러면 5대5로 나누자. 그럼 나는요 공짜니까 물고 오면 좋다. 이사로 써줬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거기 부동산을 자기가 지금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면서요, 엉뚱한 짓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되죠. 나는 그 사람한테 실제로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지만 다른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뭐를 줬으니까? 명함을 줬으니까. 그게 바로 뭐냐? 직함 명칭, 명함이죠. 일단 명칭을 줘가지고 사용을 묵인했다. 그러면 대리권 수요가 있는 것으로만 한다? 볼 수 있다. 똑같아. 그러면 이것은 길죠. 법원인 경우 시는 길어. 법무사고. 다른 것은 짧어. 감정평가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디만 따겠어? 여기 사회통념상, 여기 사회통념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리권을 초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등의 사용 승낙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회통념상 이렇게 대리권을 초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 승낙했다. 이렇게. 알겠죠? 행정사나 간접평가사는 짧게 해야죠. 그게 길가요. 법원은 경고시하고 법무사는 길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쭉 다 써놓은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죠. 반드시 대리나 대리권이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대리권 수여에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사실상의 용태. 사실상의 용태에 의해서도 대리권 수여할 수 있죠. 대리권 수여. 그럼 사실상 용태가 뭐라고 그랬죠? 사실상 용태가 뭐다? 사실상의 용태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 대리인도 아닌데 대리인하고 하면서 지금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 그것을 내가 알았어. 알았으면 내가 제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런데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요, 당연히 그 사람을 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나는 직접적으로 법률적으로 위임장을 수여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대리권을 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귀로 들었을 때는 마치 누구인 것처럼 보여? 대리인. 그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사실상의 용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사실상 용태,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알겠죠?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 대리권 수요가 추단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125조는 뭐가 중요하다?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 승낙했다. 아시겠죠? 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을 성립하기 위해서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은 반드시, 상대방은요 뭐가? 선의 무과실. 이것은 125조하고 129조는 선의 무과실. 126조는 뭐라고 한다? 선의 무과실을 뭐라고 표현해?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러면 정당한 이유는 언제 기준으로? 대리행위시.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알겠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러분 아무 말 모르겠으면 법률행위시,
계약 체결 시 대리행위 시가 기준이에요. 선의 악의를 판단한다. 뭘 판단한다? 우리요 103조 104조 위반 여부 법률 행위 시 알겠죠?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대리행위란 말이 뭐죠? 대리할 때 바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 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주 쉬운 것이다. 알겠죠? 자, 126조죠? 193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죠? 129조 대리권 소멸 후가요? 권한을 넘죠? 그럼 몇 조가 돼? 126조. 126조가 될 수 있다. 자, 194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봐봐. 복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대리권 범위 안 해야죠. 넘으면 뭐다? 권한을 넘는 이죠? 그럼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것은요, 좀 문제가 되는 게 적용된다 그러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원래는요. 왜냐하면 적용되려면 상대방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요 보면은요 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적용된다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그럼 당연히 이것은 이직을 한번 해봐야죠.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가 무조건 표현대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표현대리가 되려면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표현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요 대리인이 복대리를 통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죠. 그럼 무권대리죠. 무권대리가 언제나 표현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때는요 맞는 걸로 되어 있어. 근데 원칙은 어떻게 한다? 적용될 수 있다 이래야지. 알겠죠?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래야지.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정당한 이유란 말이 없으면 그냥 무권대리다 그러면 성립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19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126조는 임의대리 또는 무슨 대리? 법정대리도 중요한 것을 봐봐. 여기 지금 법정대리죠? 여기에서 법정대리는 뭐냐면 일상가사대리권 부부간에 일상가사대리권이에요. 일상가사대리권 이것은 부부 사이죠? 일상가사는. 그런데 봐봐 사실혼 배우자도 적용이 되는가 이게 중요해. 사실혼 배우자도 일상가사를 적용되는가? 적용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거 아직 안 났어. 이건 사실혼 배우자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적용이 된다. 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혼 배우자는 어디서 안 된다? 어디서 안 돼?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돼? 사실혼 배우자가? 오케이 명의신탁에서 안 돼. 명의신탁에서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돼. 또 어디는 적용돼? 사실혼 배우자가? 오케이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에서요. 임대차에서 임차권을 말할 수 있어.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죠. 알죠? 아니 양수라면 안 되죠. 승계할 수 있죠. 승계할 수 있다. 어느 경우요? 사망한 경우. 오케이. 사망한 경우 산속인이 없을 때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승계한다. 이해됐죠? 그때 사실혼 배우자가 적용이 되죠. 여기는 적용 안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126조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126조에서도 뭐 한다? 적용될 수 있다. 알겠죠? 일상가사. 그런데요 여기요 129조죠? 129조도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적용이 되거든. 법정대리가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법정대리는 주로 뭐냐냐? 주로 친권자하고 누구하고요? 주로 후견인. 물론 126조에도 나올 수 있는데 보통 126조에서 법정대리 그러면 친권자, 후견인을 얘기하고요. 126조에서 법정대리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 일상가사 대리권을 얘기하고요. 125조는 임의 대리만 되고요. 뭐는 안 된다? 법정 대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요? 대리권 수요니까 법정 대리 안 돼요. 그러니까 125조에서요 친권자 나오면 돼 안 돼? 큰일 나. 125조에서 친권자 나오면 125조는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 대리만. 여기 임의 대리 속에는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 복대리. 그래서 복대리는 다 적용이 돼. 여기 복대리는 다 적용이 돼. 복대리. 알겠죠? 여기서도요 임의 대리뿐 아니라 법정 대리. 여기서 누가 포함돼? 복대리는 다 적용이 돼.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뭐라 나온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125조, 129조 이렇게. 됐죠 지금? 이렇게. 다 정리했죠?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요 별로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법정대리의 일상가사도 포함된다. 알겠죠? 자 196 대리인이 사자. 사자는 두 가지가 있어. 사자는 하나는 뭐냐면 전달기관,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고, 하나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어.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표시기관의 사자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행위 한 경우 사자에게도 기본대리권이 인정되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대리권이 인정됨으로 참 애매하죠. 기본대리권이 인정이 된다면 그래야 되겠죠. 알겠죠? 인정이 된다면 그래야 된다.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죠? 자, 197 여기 나와 있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알겠죠? 이것을 기본대리권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돼 있죠 지금? 사실혼 이렇게. 우리가 사실혼 그러면 무조건 안 되죠. 사실혼하고 첩하고 비교하니까 그래. 첩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달라요. 알죠?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단지 신고만 안 하고 있어요. 첩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어. 혼신고도 전혀 안 돼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날마다 뒤집어자. 그걸 첩이라고 그래. 알죠?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는요, 혼인할 의사는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해. 그런데 가족이라든가 누가 반대라든가 어떤 이유로 아무튼 서로가 뭐 일가구 이주택이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뭘 못해? 신고는 못해. 알겠죠? 날마다 자. 그것을 사실혼 배우자라고 해요. 날마다 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혼인의 의사가 있냐 없냐. 없이 자면은 골치 아파. 알겠죠? 그래서 근데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 신고만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재산 상속만 우리 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는 일반 배우자하고 똑같이 인정을 해. 알겠죠? 일반 배우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요, 같이 사실혼 배우자 살고 있는데 일방이 만약에 부정한 행위를 하죠?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 근데 딱 돈만 안 줘. 웃기죠? 돈 빼면 시체잖아요, 우리가요? 우리가 돈 빼면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돈은 또 안 준대. 그러니까 첩이나 사실혼이나 뭐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돈이라도 줘야지 뭔가가 좀. 알겠죠? 아무튼 돈을 안 준다. 웃기죠? 자, 198은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표현대리라고 그랬죠? 정당한 이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선의무과실. 알겠죠? 그래서 125조하고 126조는 선의무과실. 알겠죠? 언제 기준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 알겠죠?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알겠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자, 129조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우리는 봐봐. 복대리권은 129조는요, 두 가지예요. 되게 간단해. 볼까요? 갑이 있고 병이 있죠? 을이요, 대리권이 소멸했죠? 소멸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 대리권 소멸로 표현대리죠. 자, 두 번째요. 갑이 있고 병이죠? 대리인요, 대리권 소멸하고 난 다음에요,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하도록 해요. 읽어. 대리권 소멸로 대리인이 직접 계약하거나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이 뭐다? 선의무과실이면 125조하고 129조는 선의무과실이라고 그랬죠? 126조는 아니 여러분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어요 지금? 126조는 정당한 이유, 125조하고 129조는 선의무과실. 자,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 여기네. 복대리인 하여금 상대방과 계약을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이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대리권 소멸 이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복대리에도 뭐한다? 복대리에도 뭐한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죠? 129조에서 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126조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적용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25조는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대리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 표현대리에 관한 것이죠. 표현대리 아시겠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무효하고 취소, 그 다음에 조건기한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